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들어오실 동안 조금 살짝 우리 인사하고 수다 시간 살짝 가져볼까요, 또? 저희가 지금 손끝에 온 게 방송을 한 지 한 달이 벌써 됐어요. 한 바퀴가 다 돌아서 저의 순서가 다시 돌아왔답니다. 여러분들 손끝에 온 기 방송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하면서도 우리 선생님들 사실 그냥 인사하고 작품 보고 할 때는 알 수 없었던 것들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사실 공부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방송 보면서 저 스스로도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아,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니까 이런 예쁜 작업물이 나오시는구나. 뭐, 아, 이런 거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게 있던데, 그럼 우리 쌤들 사실, 이렇게 뭔가, 어,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 이렇게 재밌게 알차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거, 보여드리니까 재밌게 하고 계시는구나. 뭐 이런 게 좀 보여야 이렇게 준비하시는 선생님들도 좀 신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들, 우리 밴드 선생님들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점잖으시고 너무 좋은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막, 예의가 없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사실 다른 밴드에 비교했을 때 그런 게 진짜 거의 전무후무하다시피 여러 가지 구설수도 없고 굉장히 점잖고 되게 좋고 이런 건 너무 좋은데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하시는 거에 대한 리액션은 조금은 해주셨으면 좋겠어. 방송할 때도 마찬가지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사실 우리 선생님들 방송 이제 같이 작년에 거의 한 6개월 동안 의논하고 해서 준비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이 처음이신 분들도 많으셨고, 영상 자체 작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첫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한두 달의 준비 시간이 들었고, 방송하실 때마다 선생님들이 일주일 넘게 준비하셔가지고, 그 1시간 방송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뭐, 기존에 뭐, 방송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뭐, 간단하게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며칠 고민하고, 준비하고, 샘플 준비하고, 체크해서 방송을 하는 거지만, 처음 하시는 선생님들은 더 많은 준비 시간과 더 많은 고민과 이렇게 해서 방송할 때는 우리 선생님들 진짜 목소리도 너무 좋고 방송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막 시작하기 1시간 전까지도 막 엄청 떨려 하시고 막 아, 준비한 거 괜찮은가 모르겠다 불안해 하시고 하시면서 방송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 조금만 우리 이렇게 노하우 많이 오픈해 주시는 거에 대한 리액션이나 뭐 작업을 많이 못 만들어 보지는 못하셔도 뭐 아, 어떤 게 좋았다 뭐 이런 약간 피드백 이런 게 조금만 조금만 좀 해주시면 선생님들이 하시는데 더 힘이 나고 다음에는 또 어떤 걸 가르쳐 드릴까? 또 다음에는 또 어떤 거 준비할까? 아, 이런 거 하니까 되게 재밌어 하시네. 그러니까 처음 방송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떤 걸 해야 우리 선생님들이 좋아할지, 나 이런 거, 이거 너무 선생님들 별로 재미없어 할 것 같은데, 선생님들, 이런 거 다 아실 것 같은데, 이런 거 되게 불안해 하시거든요. 내가 이런 거 보여줘도 괜찮나? 너무 허접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러거든요. 하나 준비할 때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피드백이 좀 있으면 준비하시는 선생님들도 다음에는 어떤 걸 준비해 봐야 되겠다. 아, 다음에는 이런 거 알려드리면 좋겠다. 이런 것도 좀 감을 잡기도 좋으실 것 같고 선생님들 하시면서 질문도 좋거든요. 뭐 이런 거 선생님 뭐 이번에 방송하신 거 만들어 보다 보니까 요런 게 좀 어렵더라. 요런 거 좀 궁금하더라. 이런 거 제 질문도 괜찮아요. 그래서 좀 음
작은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도 이 방송은 뭐 선생님들의 리액션이 좀 없다고 해도 우리 선생님들 좋은 분들 많은 거 아니까 방송은 계속 이어나가긴 할 건데, 우리 선생님들 방송하는데 준비하는데 이렇게 아이디어도 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조금의 리액션, 댓글, 후기 이런 거 조금 올려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선생님들. 제가 너무 애걸복걸하나요? 아, 칭찬받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선생님들 칭찬 좀 해줘요. 눈팅, 아이 쇼핑 이런 것도 좋지만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이라잖아요. 너무 반응이 없어. 저한테는 뭐 저한테는 리액션 안 하셔도 괜찮은데 우리 선생님들 방송하거나 방송 끝난 후에 제 방을 보시거나 하게 되면 조금 조금의 반응, 호응? 이렇게 연예인들도 연습 많이 하고 익숙한 연예인들도 관중들의 반응이 없는 공연이 제일 힘들다잖아요. 막 정말 몇 시간 몇 시간 연장 공연보다 그 아무런 리액션이 없는 한 시간의 뭐 공연이 굉장히 제일 힘들고 에너지도 많이 소진된다고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 선생님들의 기력이 많이 쇠해서 더 이상 방송하고 싶어지지 않도록 선생님들의 응원과 댓글, 후기, 방송해드린 걸 그대로 뭐 복붙해서 만든 게 아니어도 이번 방송으로 본 걸 응용해서 뭐 여기에 활용을 해봤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라도 좋아요. 선생님들 작년 한 해 동안 좀 많이 힘드셨잖아요. 이런저런 뭐 한 해 동안 아프셨던 분들, 작년에 진짜 아프시다고 연락 오신 분이 진짜 많았거든요. 본인이 아프시거나 가족이 아프시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운영하시는 가게에 불이 나신 분도 계셨었고 뭐 이런저런 뭐 사고가 나신 분도 있고 뭐 물론 이런 계약 사기 뭐 이런 거가 있으셨던 분도 있고 굉장히 사건 사고가 작년에는 많더라고요. 25년에는. 그래서 이런저런 경제적으로도 침체기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저희 밴드 오시는 뭐 그래도 잠깐의 시간이라도 볼거리도 있고, 아, 머리 복잡할 때 간단하게 그냥 따라 만드시면서 머리 식힐 수 있는 약간 이런 게 뭐가 없을까 고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면서 준비한 방송이에요. 그래서 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다양한, 우리 밴드는 핸드메이드 주제이기 때문에 자수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퀼트 하시는 분도 있고 분야가 다양해서 우리 선생님들도 분야 다양하게 모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뭐 선물도 하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따라 하시기 좋은 그런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선생님들 사실 굉장히 두려워하셨어요. 방송하시는 거. 그리고 어디에 이렇게 핸드메이드 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어디에 뭔가 이렇게 노출하고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걱정도 많으시고 두려워하셨는데 용기 내셔가지고 같이 준비해 주신 거거든요. 막 진짜 시작하기 전까지도 고민이 진짜 많으셨어요. 선생님들 진짜 고민 많이 하시고 하시겠다 결정하신 이후에는 막 서툴까 봐 너무 그러니까 연습도 엄청 하시고 막 제가 그 과정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렇게 해서 짠 하고 방송 오픈을 한 건데 물론 잘 보고 계시는 거는 알아요. 그리고 방송하고 그동안 잠수 타고 계셨던 분들 이렇게 방송할 때만 보고 계시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그래도 선생님들이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보시는구나. 약간 이런 걸로 이렇게 좀 위안이 되고 있긴 했는데, 처음 방송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눈으로 보이는 선생님들의 이런 응원,
눈으로 보이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게 조금 더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힘이 되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제이밴드 너무 좋은 선생님들, 방송 끝난 다음에 후기나 리액션, 호응, 질문 많이 부탁드려요. 눈팅도 좋지만 이렇게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 주시는 것도 너무 힘이 되지만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답니다, 선생님들. 그리고 이렇게 방송할 때 이렇게 글 많이 창에다가 글 많이 올려주시고 하시면 되게 방송할 때 힘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아, 많이 보고 계시는구나. 막 이런 것도 되고 힘도 되고 이렇게 방송하면서 에너지를 막 받는 느낌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현미쌤. 그러니까 눈팅도 좋지만 뭐 인사라도 아니면 뭐 예쁘면 예쁘다, 아 좋으면 좋다, 궁금하면 궁금하다, 뭔가 아니면 정작 할 말이 없어. 그러면 우리 저 위에 은희쌤이 올려주신 것처럼 이모티콘이라도 뚱뚱뚱뚱뚱, 아니면 그 채팅창 옆에, 아니 이거는 유튜브가 아니라 없구나, 하트가 이렇게 뭐 이모티콘이라도 이렇게 뭐래도 좀 이렇게 대화창에 이렇게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여주신 거 너무 괜찮다, 뭐 예쁘다, 아 몰랐던 건데 알았다, 뭐 약간 간단한 거라도 질문이 없으시면. 아셨죠? 선생님들 잘하실 수 있죠? 네, 채정쌤도 너무 오랜만이에요. 오늘 가을이랑 쌤도 오셨네요. 헬로얀 쌤도 오시고 채정쌤도 오시고 반가운 분들도 많이 오시네요. 선생님들 잘하실 수 있죠? 우리 선생님들끼리 그냥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점점 선생님들의 노하우가 점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노하우를 쏙쏙 빼먹는 또 노하우는 여러분들의 리액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서로 기운나게 서로 으쌰으쌰 하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방송이 뭐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회차가 넘어가면서 계속 라디오 오랜 방송처럼 쭉 하다 보면 우리 선생님들, 방송하시는 선생님들도 더 많이 섭외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밴드 선생님들, 제이밴드 선생님들도 더 많은 노하우를 보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그날까지 화이팅 잘 부탁드려요, 선생님들. 네, 어느 정도 좀 들어오신 것 같네요. 저는 항상 서론으로 하는 10분, 20분을 먹어서 죄송합니다. 선생님들의 귀한 시간을 많이 뺐네요. 네, 오늘은 제가 원래는 자수를 준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가 제가 지인 만나러 갔을 때 나빼를 묶고 있는 걸 봤어요. 뭐 아는 분이 뭐 간단한 거 매듭법 하나 알려줬는데 재밌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묶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뭔가 저에게 나빼는 단순히 그냥 나빼 이태리 테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약간 초심 같은 거예요. 우리 밴드를 있게 해준, 우리 밴드를 처음 만들 때 이렇게 힘이 되게 해준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제 나빼 클래스를 통해서 저희 밴드에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초심 같은 존재고, 그리고 선생님들마다 나빼 그러면 우리 밴드 선생님들은 기존 이제 초창기 때부터 있으셨던 선생님들은 나빼는 추억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나빼가 아니라 아 나빼를 저희 나빼 클래스를 들으면서 좋은 분도 많이 만났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하게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나빼는 뭔가 아, 그때 그랬는데, 아, 그때 이런 것도 했는데, 저런 것도 했는데 하는 추억을 되새기게 하는 아이템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뭐, 여러분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 나빼 오랜만에 보니까 옛날 생각나더라. 뭐, 약간 저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나의 초심 같은 존재인데, 나빼는 그런 생각으로 SNS랑 밴드에 나빼 약간 스틸 사진, 그 지인분의
그 매듭 좀 같이 도와준 거 올렸더니 그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오늘은 납배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의 초심도 조금 찾고 쌤들 바늘이 없어도 그냥 뭐 아까 뭐 막 이런저런 원단이랑 이런 자리를 깔지 않아도 실 한 타래만 있으면 테슬 하나 뚝딱 만들 수 있게 납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납배고 매듭법도 가장 기본적인 매듭법이 들어갈 거예요. 납배 디자인은 납배는 말 그대로 테슬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을 만들기 위해서 뭐 마크라메 기법, 뭐 매듭 기법,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을 활용해서 테슬을 만드는 거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 이제 납배 클래스에서 만드는 디자인들, 제가 색깔이 뭔가 새 거다 하는 그 실색감보다는 약간 세월감이 느껴지는 빛바랜 느낌이 좋아서 제가 만든 납배들은 양지 바른 곳에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널어 놨어요. 항상 걸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는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약간 빛이 바랬습니다, 다. 그래서 이 빛바랜 색감이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요런 방송으로 만들었던 뭐 방송도 주기적으로 몇 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클래스에서 만드는 디자인들도 있고 뭐 제 유튜브 영상에서 만드는 법이 소개되어 있는 이런 디자인들도 있고 그냥 매듭법을 모아서 이렇게 만든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귀엽게 뿌띠로 지금 요 아이랑 요 아이랑은 같은 기법을 쓴 건데 얘는 조금 작게 묶은 거고 이렇게 비즈 같은 걸 사용을 좀 해본 거고요. 레이스랑 얘는 조금 더 크게 묶고 구슬이랑 실크 리본을 중간에 이렇게 묶어서 이런 식으로도 작업을 하셔도 예쁩니다. 요건 이제 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디자인들이고요. 이런 애들은 이렇게 작게 묶어도 예뻐요. 네. 근데 오늘 해볼 디자인은 약간 기본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쉬운 매듭 기법으로 뭐 묶기에 따라서 이렇게 작게 묶으시면은 작은 납배가 되는 거고 조금 많이 쓰셔서 크게 묶으시면 크게 그래서 가방 같은 데 거시면 되는 요 납배를 해볼게요. 현이와 스티치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버들꽃쌤 맞아요. 다들 되게 열심히 만드셨어요. 헬로우얀 쌤도 너무 열심히 만드셨었고 문현비 쌤이 진짜 많이 만드셨을걸요? 저 기억이 나요. 문현비 쌤이 진짜 많이 만드셨던 거. 많이 만드셔서 현미 쌤이었을걸요? 아마 공방에서 찾으시는 단골 고객이 있어가지고 계속 완성한 납배를 판매를 계속 하셨던 분이 문현미 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죠? 그래서 계속 만드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 디자인을 해볼 거고요. 일단 납배를 뭔가 대단하게 다르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납배는 테슬이에요. 테슬이라는 말의 이태리어예요. 번역해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뭐 전통 매듭 놀이개 이런 것도 약간 테슬 장식 테슬 같은 거잖아요. 위에 전통 매듭하고 밑에 테슬 달고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은 어떤 거 뭐 납배실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납배실이라고 이렇게 찾아 헤매시는 분들이 많은데 납배는 보통 린넨실로 많이 묶으시고 면사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울사도 만드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도 울사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울사는 처음에 만들었을 땐 보송보송하고 예쁜데 매듭이 풀리는 경향도 있고 그 울사 특유의 그 털감 그거가 이게 나중에 이 테슬 부분이 이렇게 엉겨요. 엉겨서 나중에 볼수록 그렇게 저렇게 사용을 할수록 예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면사와 린넨사는 좀 이렇게 손을 계속 탈수록 예뻐지는 감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굵기 이런 질문 두 번째로 굵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굵기는 실을 얇은 걸 쓰시면 테슬이 얄쌍해지시는 거고, 굵은 걸 쓰시면 테슬이 뚱뚱해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디자인에 맞춰서 큰 가방에는 조금 굵은 실 사용해서 볼륨감 있게 만드시는 게 좋을 거고, 뭐 작은 소품에는 좀 얇은 실 사용하셔 가지고 조금 얄쌍하게 야리야리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테슬은 실은 면사나 린넨사 사용하시면 되고, 린넨사 면사여도 뭔가 후가공이 돼 있어서 미끄러운 실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미끄러운 실 사용하시면 나중에 매듭이 다 풀려서 이렇게 자꾸 점점 이렇게 너덜너덜해져요. 풀리는 부분들이 생겨가지고. 다만 묶었을 때 매듭이 이렇게 딱 고정이 잘 되는 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린넨사나 면사. 근데 차이가, 세월을 많이 이렇게 탔을 때 면사는 이렇게 푸들 강아지처럼 이렇게 매듭이 끊긴 부분이 이렇게 보슬보슬보슬해지면서 약간 푸들 강아지처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귀엽고, 근데 요 질감이 더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요 질감이 더 싫다고 하시는 분도 저는 계셨어요, 주변에. 근데 린넨사는 세월을 조금 타도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뻐덕 이렇게 뭔가 딱딱딱 살아있는 느낌이 조금 더 있어요. 린넨사는 이렇게. 그래서 이 실에 따라서 이렇게 질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살아있는 느낌은 좋으신 분들은 린넨사로 묶으시고, 린넨사는 그게 약간 거칠기 때문에 얘들끼리 엉기고 이런 게 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많이 달고 다녀도 얘네가 막 이렇게 엉겨가지고 막 이렇게 뭉쳐서 이런 느낌은 없어요. 근데 울사가 그런 게 좀 많이 심해서 나중에는 못 쓰겠더라고요.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풀리고. 근데 면사는 이렇게 보송보송해진다는 거. 다만 이제 이렇게 잘라주는 테크닉으로 면사를 했을 때는 이렇게 푸들 강아지처럼 하는 질감이 생기기 때문에 요게 매력인데, 이렇게 지금 얘는 뭔가 커팅된 면이 없는 기법으로 테스를 묶었잖아요. 그러면 면사는 아무래도 이렇게 탁 볼륨감이 딱 살아오는 느낌이 조금 덜해요. 그래서 이렇게 초로록 하고 이렇게 깔아앉는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같은 작은 사이즈를 맸어도 린넨사로 맨 거는, 얘는 면사랑 린넨사랑 섞었어요. 얘는 린넨이고 얘는 면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질감을 섞어도 괜찮아요. 린넨사로 맨 거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쭈루룩 깔아지는 느낌이 없어요. 덜해요. 그 린넨사는 딱 살아요. 그래서 실 두 개를 섞어도 괜찮아요. 섞어서 질감을 좀 다르게 주셔도 괜찮습니다. 얘는 면이고 얘는 린넨이에요. 그래서 이 진한 그린색이 더 토독토독토독 이렇게 살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매면 동그란 테슬이 되는 거고, 기다랗게 매면 기다란 테슬이 되는 거랍니다. 이 나벨 수업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어서 조금 한번 쭉 설명드렸는데 어렵진 않으시죠? 되시나요? 선생님들, 여기까지는 설명이 됐나요? 네. 면사랑 갖고 계신 뜨개실, 이 납배실이라고 한참 열풍이 불었던, 지금 이것도 제가 이태리실이긴 해요. 지금은 단종돼가지고 한참 이제 납배가 인기가 좀 떨어지면서 재료상에서도 그 재고 처분하느라고 10,000원이 넘던 실을 뭐 세일하면서 다 재고 처분을 하고 딱 끝내더라고. 다시 재수입 안 한다고 해서 단종돼가지고, 제가 다른 데로 알아봤을 때는 이게 10,000원이 넘는, 되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다른 데로 알아봤을 때, 다 이게 이태리 뜨개용 린넨실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자수해 놓고, 납배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뭔가 메디치 전용실, 뭔가 납배 전용실처럼 선생님들이 인식이 됐는데, 국산 린넨실 사서 쓰셔도 됩니다. 합사해서 미끄러운 질감을 주는 애만 아니면 괜찮아요. 네, 지금 요거는 이태리실이에요. 제가 이 감물색, 그 감색, 이 색깔이 예뻐서 그냥 요즘 계절에 괜찮은 것 같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화면에도 예쁘게 보이네요, 색깔. 어, 나빼는 일단 매듭법이 뭐
이런저런 뭐 샘플리체, 뭐 뚜루꾸, 그랑데 뭐 이런저런 이름도 갖고 있고 그렇긴 한데, 사실 매듭법 이름 뭐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이걸 수업을 할 게 아니면 기억도 잘 안 나니까 매듭법 이름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납배 클래스에 따라서 이렇게 뭐 샘플리체니 뭐니 이런 말을 쓰는 데도 있고, 뭐 이탈리아 말인가 뭐 약간 전혀 다른 단어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그 이태리 납배 책을 찾아봤을, 그 책을 볼 때도 그 제목이 무슨 노도 뭐 이렇게 뭐 써 있어요. 근데 이름이 되게 길어. 근데 그래서 이렇게 번역기를 돌려보면 그 매듭을 엮은 이름, 그냥 그거 그대로 이름이더라고요. 뭐 동그랗게 말은 뭐 어쩌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거 자체가 그 매듭법의 이름인 것처럼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들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이거는 뭐 샘플리체라는 매듭이긴 한데 그냥 한번 묶는 거예요. 여러분들 묶는 거 그냥 한번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한번 묶어주셔도 돼요. 묶어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묶다 보면은 나는 여기다 묶고 싶은데 다른 데 묶여. 이러면은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납배를 할 때는 매듭을 묶는 이제 손동작이 있어요. 손동작. 안녕하세요, 윌리엄 선생님, 정은쌤. 자, 오른손 두 손가락, 왼손의 실이 끝부분, 짧은 쪽으로 실을 잡으세요. 그리고 실을 두 손가락에 이렇게 감아주는 거예요. 감아주시고 손등 쪽에서 요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가 이렇게 공간이 생기게 만드신 다음에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잡으세요. 그리고 내가 매듭이 있어야 하는 위치를, 요 엮인 부분을 잡아주시고 그대로 얘를 이렇게 묶어서 원하는 자리에 묶어줍니다. 옆에 굴러다니는 실 있으면 잡고 따라해 보세요. 혹시 안 되시는 분들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1cm 간격으로 두 개의 매듭이 오게, 자, 두 개의 손가락에 실 짧은 쪽을 잡고 돌려서 손등 쪽에, 공간에 뒤에서 바깥쪽으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돌려준 다음 여기 매듭이 와야 되는 부분을 잡아주시고 그대로 당겨서 원하시는 부위에 이렇게 1cm 간격으로 매듭을 쭉 묶어주는 거예요. 기차 타고 갈 일 있거나 이럴 때, 뭐 여기저기 어디 이동하실 때, 아니면 병원 기다리실 때 실타래 하나 들고 가셔가지고 병원 기다리면서 그냥 이렇게 묶으세요. 납배 배우신 분들은 다 이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갈 때 주렁주렁주렁 막 부피 크게 뭐 안 갖고 가도 그냥 실 안에만 아무거나 보이는 거 들고 가서 묶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잘 되세요? 실 가지고 한번 따라해보고 계신가요? 납배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잘 따라해보고 계세요? 손동작 혹시 어렵나요? 이걸 그냥 이렇게 묶으려고 하면은 막 손도 되게 막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가잖아요. 동작도 여러 동작이 필요하고. 네, 희수쌤. 네, 잘 되세요? 잘 되죠? 이렇게 하시면, 한 다음에 가위를 이용해서 이 끝은 좀 잘라내 주시고, 사실 그냥 처음에 제가 그냥 묶어서 여기에 묶였는데 이렇게 끝에부터 저는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잘라내 주시고, 요 두 개 매듭 있고 그 사이를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그렇게 해서 얘가 여러분들이 묶으려고 하는 테슬의 사이즈에 맞게 개수가 필요해요. 얘가 저는 지금 요 정도 사이즈를 묶을 거라서 200개가 필요한데 뭐 한 요렇게 요 정도 요만하게 만들 거다. 나는 여기가 뭐 한 요 정도 사이즈만 할 거다. 그러면은 120개 정도만 묶으셔도 괜찮아요. 120개? 그러니까 얘가 난 더 조그맣게 뿌띠로 가위에 걸 거야. 그러면은 뭐 80개 정도 묶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요 테슬의 사이즈에 따라서 여러분들 묶는 이 매듭의 개수를 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200개, 200개를 만들었어요. 200개. 그리고 두 번째 매듭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하나가 있어서 근데 저 처음 납배 배울 때는 막 같은 매듭을 200개 만들고 막 250개 만들고 이게 너무 지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뭐 공부할 때만 그렇게 하고 제 클래스에서는 막 뭐 같은 매듭을 막 200개, 300개 묶는 그런 테크닉 그런 디자인은 안 넣었던 것 같아. 제 클래스에서는. 자, 두 번째 매듭법 알려드릴게요. 똑같이 하나를 묶으세요. 묶으셨죠? 그 다음 두 번째 매듭을 묶는데 얘 첫 번째 매듭과 바짝 이렇게 붙이시는 거예요. 세 번째 똑같이 여기 바짝 붙여서 이렇게 4개, 네 번째까지 바짝 붙여서 4개, 4개를 만드셨죠? 그런 다음 돌리는데 여기 있죠. 4개의 매듭이 끝나는 요 지점. 이렇게 실이 여기 4개의 매듭 사이에 더 이렇게 올라앉지 않고 요 4개의 매듭이 끝나는 요 지점 있죠? 여기에다가 교차시키게 한 다음에 그대로 당겨서 묶어주세요. 그럼 4개의 매듭이 이렇게 모이면서 동그랗게 만들어져요. 이거 그냥 묶으셔가지고 자꾸 이 묶이는 부분이 이 매듭 4개 사이에 막 사이사이에 올라앉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그냥 막 묶으시는 게 아니고 다시 1cm 띄워서 4개를 묶으시고 둘, 셋. 오랜만에 보니까 새롭죠, 선생님들. 납배 하시는 선생님들도. 추억 돋지 않으세요? 4개 묶었죠? 그 다음에 돌려서 네 번째 매듭의 끝부분에 교차하게 만든 다음 실을 당겨서 그대로 4개의 매듭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그랑데라고 그래요. 이름은. 그런데 뭐 굳이 이름 모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하셔도 되고 끝부분에 이렇게 한 번 더 매듭을 줘서 얘가 풀리지 않게 풀림 방지 매듭을 한번 넣어 주셔도 좋습니다. 사실 이거는 안 하시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냥 저는 이렇게 묶어 봤을 때 나중에 조금 더 튼튼한 감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안 하셔도 되긴 해요. 양쪽 끝에 풀림 방지를 매듭 하나씩 이렇게 넣어 주셔도 되고 안 넣어 주셔도 됩니다. 좀 뭔가 여기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동그랗게 딱 살아서 그냥
요걸 자체로도 디자인감이 있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요거는 마지막 제가 이렇게 끝에 묶은 거는 안 하셔도 돼요. 거의 대부분 안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끝에 한 2~3mm 남기고, 이 끝을 얼마큼 남기냐에 따라서 또 테슬의 디자인의 느낌이 또 달라져요. 끝을 많이 남기면 조금 더 뭐 이렇게 이런 이렇게 테슬테슬하게 이렇게 또 는 게 더 많아지는 거고, 더 길어지는 거고, 짧게 남기면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 나겠죠? 근데 이제 너무 짧게 남기면 풀리니까 조심하시고, 그렇게 해서 요 모양은 얘는 안 했어요. 안 해도 되고 해도 돼요. 끝에 풀림 방지 매듭. 얘는 4개 4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4개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작은 애 200개, 조금 뚱뚱한 애 4개, 샘플리츠 200개, 그랑데 4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요 지금까지 만든 애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묶을 거예요. 실을 한 1m 정도 길게 끊으세요. 남는 게 차라리 나아요. 모자란 거보다. 나중에 이거는 실이 모자라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길게 끊으셔서 그 바늘 쓰실 때 테피스트리 바늘보다는 끝이 뾰족한 셔넬 바늘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요 단계에서는 실을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테피스트리 바늘을 쓰면은 그거보다 셔넬이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끝에 매듭 하나 만드시고, 근데 이때 그냥 매듭을 만드셔도 되고 그랑데를 만드셔도 돼요. 끝에 4개짜리 있죠? 4개짜리 그 매듭이 조금 더 안정적이니까 그랑데로 가겠습니다. 4번 묶어서 끝 부분 이렇게 딱 단단하게 당겨가지고 실이 올라타지만 않게 조심하셔서 이렇게 만드시고, 끝부분에 좀 길게 남으면 잘라내시고요. 그리고 나서 바늘에 이 샘플 이거 2개 매듭 묶어놓은 애를 10개씩 꽂는 거예요. 10개. 둘, 여덟, 아홉, 열. 얘가 막 정확하게 가운데를 관통하려고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본 다음에 얘를 너무 쫙 눌러가지고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지 마시고 그냥 약간 적당한 폭 만드셔서 여기 얘를 좀 펼쳐 놓는 게 전 더 예쁘더라고요. 근데 뭐 선생님들의 취향 따라 얘가 움직이지 말라고 여기서 매듭을 한번 주세요. 제가 올려놓은 이런저런 영상들 보면은 이제 유튜브에 나빼 만드는 거 몇 가지 좀 올라가 있는데 바늘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바늘로 제가 좀 해봤더니 당장 작은 탯을 만들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실을 길게 쓸 때 바늘로 계속 매듭을 주니까 조금 그 계속 장력, 그 마찰이 생겨가지고 실이 살짝 거칠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손으로 매듭 묶는 게 조금 더 실의 상태는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 뭐 1cm 남기고 하나 더 묶어주세요. 그리고 또 똑같이 10개.
근데 셔닐은 이렇게 해서 실 사이를 뚫고도 지나가니까 그냥 끼기가 조금 더 편한데, 테피스트리 바늘을 쓰면 이제 올과 올 사이로만 가야 되니까 조금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러세요? 저 숫자를 세고 있다가 까먹어. 지금 뭐였는지. 여러분들도 혹시 그럴 때 있으세요? 저처럼? 숫자를 분명히 세면서 했는데 지금 몇 가지 샜는지 세다가 까먹을 때가 있어가지고 자꾸 다시 세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고 다시 1cm 남기고, 저는 약간 방송할 때 서론이 길어서 그런가, 아니면 선생님들하고 수다를 자꾸 떨어서 그런가, 설명이 길어서 그런가, 이렇게 1시간 안에 잘 못 맞추죠? 뭘까요? 선생님들 보니까 1시간도 안 걸려서 방송 잘 깔끔하게 잘 끝내던데, 저는 항상 2시간 가까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까이 쓰는 것 같아. 선생님들한테는 너무 길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 짧은 시간 안에 딱 끝내는 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선생님들 너무 시간을 많이 뺏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 좀 지루하실 것 같은데, 지금도 선작업을 많이 해놓고 시작한다고 했는데도 벌써 시간이 엄청 많이 가서 지금 깜짝 놀랐네요. 제가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뭐든 빠르지가 못해. 정말. 아, 정말 빠릿빠릿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죠? 너무 죄송스럽다니까요, 이제. 저도 1시간 안에 끝내는 뭔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 앞에 뭔가 자꾸 선생님들한테 당부할 말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 제가. 선생님들 작년엔 조금 힘드셨는데 올해는 좀 활기차게 시작은 하신 거예요? 여덟, 아홉, 10개. 한 세 줄만 할 걸 제가 미리 선작업 해놓은 게 5칸, 10개짜리여가지고 이걸 조금 짧은 애로 준비할 걸. 괜히 욕심 부려가지고 덩달아 할 게 많네요. 그래서 5개, 10개씩 5개를 묶어준 다음에 그 4개짜리 매듭 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수 매듭 만들듯이 그냥 이렇게 돌려도 되거든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기서는 이렇게 할게요. 지금 얘가 테슬들이 테슬테슬 있으니까 어제 입춘이어가지고 엄청 따뜻했는데 다시 또 내일부터인가 엄청 추워진대요. 꽃샘추위인 건가?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기에 바짝바짝 붙여서 얘를 3개 정도를 만드는 거예요. 3개. 마음이 급하니까 얘가 모양이 안 예쁘게 나오는데 괜찮아요. 뭉치면은 티가 별로 안 나.
올해도 벌써 입춘인 거 보면 이제 조금 더 지나면 또 금방 더워지겠죠? 이게 뭔가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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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갑자기 확 더워지고 또 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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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갑자기 확 추워지고 요거의 반복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조금 안 예쁘게 됐는데 이렇게 세 개를 따다다다닥 붙여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한 1cm 정도 또 띄우고 똑같이 세 개를 따다다다다다 붙여주세요. 이렇게 이 방법이 위치를 잡기는 되게 좋은데 실이 장력이 생겨가지고 계속 쓸리니까 긴 실 작업할 때는 조금 해지더라고요, 실들이. 그때 나빼가 한참 유행할 때는 나만 빼고 다 만드는 나빼? 뭐 약간 이런 말도 나올 정도로 안 하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였었는데 그래도 또 몇 년이 흐르니까 이것 봐, 이렇게 실해지는 거 보이시죠? 바늘로 하는 방법을 하시면 조금 실이 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닥따닥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고 똑같이 10개씩 끼우면서 아홉 10개 하고 하나 묶어주고 거의 다 됐어요, 이제. 그쵸? 한참 막 같이, 맞아요. 현미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같이 막 만들어 할 때는 막 계속 이것만 엮고 있었던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안 만드니까 또 안 만들게 되고 자수도 그렇고 뭐든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뭔가 약간 유행하고 막 다 같이 그걸 하는 분위기일 때는 그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또 어느 순간 갑자기 다 안 만들어. 저는 요즘에 아이고 여기 매듭 한 번을 안 주고 꼈네요. 마트 갔을 때 그 허니버터칩 맞나? 감자칩 있잖아요. 그 허니버터 그 꿀 들어간 뭐 감자칩 처음 나왔을 때 완전 품절 대란 막 몇 배 가격 그 과자 한 봉지에 막 몇만 원씩 하고 막 그래도 못 구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녕하세요 유경쌤. 지금은 널렸잖아요. 널렸어. 저 그때도 안 먹었는데 지금도 안 사 먹어. 그래서 허니버터칩 안 먹어봤거든요. 아직도. 근데 지금은 약간 두쫀크가 약간 그러죠. 뭔가 우리나라의 특징인가? 뭔가 유행하면 막 그게 가격이 더블치고 해도 먹을 수가 없고 막 기다려야 되고 막 그런 게 너무 신기해요. 나빼도 그렇고 우리 자수랑 핸드메이드도 또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또 폭발적인 인기가 있는 시대가 오겠죠? 그때 한참 몇 년 전에 자수가 엄청 인기가 올라갔을 때
30년, 40년 하신 선생님들이 그랬어요. 20년, 뭐 30년까지는 아니어도 뭐 20년 막 이렇게 하셨던 선생님들이 이게 갑자기 이렇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다. 막 이러면서. 유행은 돌고 도니까 다시 또 여러분들 바느질, 또 재밌는 바느질, 재밌는 자수, 재밌는 퀼트 열심히 또 하고 계시다 보면 또 다시 그런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고수가 돼 있는 거지. 그때 시작하시는 분들이 보기에 뭔가 아 이제 네. 벌써 막 몇십 년을 뭐 10년을 하셨어? 20년을 하셨어? 와, 대단하다. 나도 그때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부러움을 살 선생님들이 돼 있겠죠? 유행은 돌고 도니까. 그러니까, 저 안에, 그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그 벤자민 쌤께서, 제가 전주 갔을 때 벤자민 쌤께서 코로나 여파, 꼭 코로나 아니었어도 코로나 아닐 때 자수가 되게 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자수가 뜬 건 아니었었는데 엄청. 근데 벤자민 쌤 만나러 갔을 때 벤자민 쌤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가 이게 경기가 안 좋고 핸드메이드를 안 찾아. 그러면 너에게 작품을 하란 얘기야. 이럴 때는 작품을 하면 돼.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갑자기 돌고 돌아서 갑자기 사람들이 또 많이 찾는 시기가 와. 그러면 그동안 작품을 했던 게 쌓여 있을 테니 그걸 짜잔 하고 보여주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 말투는 이렇지 않습니다. 되게 점잖으신데 제가 그냥 얘기한 건데 약간 뭔가 이런저런 침체기다 그러면 이렇게 그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럴 때는 그냥 작업을 해. 머리를 비우고 재밌는 나 좋아하는 예쁜 거 많이 만들고 사람들이 많이 안 찾으니 조용하고 작업하기 얼마나 좋아. 막 나에게 작품을 하라는 신호야. 뭐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말이죠. 조바심 낼 필요 없어. 내가 작업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내 작품을 좋아하는 분들이 알아봐 주실 거야. 뭐 약간 이런 얘기를 해주셨답니다. 그래서 저는 작품을 하느냐 그게 아니고 그냥 저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다니는 것 같아요 요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10개씩 똑같이 5개 양쪽으로 꼈어요. 이렇게 끼고 나면 여기도 똑같이 그랑데를 매듭 하나만 가지고는 뭔가 얘가 빠져나올까봐 불안하다 그러시면은 그랑데 하세요. 하나만 묶으셔도 되고 4번을 반대쪽에 4번을 묶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4번을 묶겠습니다. 맞아요. 현실이 근데 막 조바심 낸다고 또 뭐가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조바심 내고 막 한다고 해서 뭐가 또 엄청 기회가 오고 뭐가 있진 않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시고 불안하신 분들은 요 매듭 끝에 풀리지 말라고 이런 본드나 올 풀림 방지제 같은 거 한 방울 똑 해주시면은 더 튼튼하게 오래 갑니다. 네, 이렇게 하신 다음 이렇게 2줄을 만드시고 요게 4개가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실을
80cm 정도 또 한번 끊어줍니다. 끊어주고 나서 요번에 끊는 실은 여러분들이 그 고리, 이 위쪽의 고리를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여러분 서툴기 때문에 아직은 막 실을 짧게 쓰지는 마시고 남는 실 가지고 모아놨다가 그냥 매듭 묶으시면 되니까, 묶어서 넣어 놓으면 되니까, 가지고 실을 반을 접으셔가지고 고리를 살려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저는 남는 실은 이렇게 통에다가 모으거든요. 모아서 그때그때 매듭 묶어서 이렇게 또 다시 매듭을 통에 넣어 놓는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시고 얘 2개 만든 거를 십자 모양으로 2개를 이렇게 엮어주세요. 이렇게 엮어서 그대로 이렇게 모아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십자로 교차를 시킨 다음에 여기가 너무 길어지면 여기가 조금 너슬너슬하니까 여기는 1cm 보다 조금 더 짧아도 괜찮아요. 여기를 2개를 딱, 여기 매는 법도 여러 가지예요. 매는 방법도 2개를 관통을 한번 해주고 밑에부터 묶은 경우도 있고 위에부터 작업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렇게 해서 2개를 4개를 이렇게 오도록 같이 모아서 잡아주세요. 얘가 좀 가까워가지고 잠시만요. 4개를 좀 전에 막 했더니 걔가 좀 길게 돼가지고 밑에서 자꾸 걸려요. 그래서 요 사이사이 그 매듭 사이로 밑으로 내려가 주세요. 얘를 통해서 내려와줘야 조금 더 튼튼해요. 가운데로 그냥 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잡아준 다음에 내려와 주셔서 그대로 얘를 여기를 한번 감아줍니다. 감아서 얘가 헤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동그랗게 뭉쳐주는 거예요. 이 밑에서 먼저 묶어서 올라온 영상도 있어요. 제 거 보면. 이거 아까 조그맣게 만든 여기가 안 예쁘게 돼가지고 얘가 좀 이상한데 이거 다시 얘가 불안하시면은 한번 이렇게 묶어서 가셔도 되고 저는 안 묶고 갈 때도 사실 조금 있어요. 이게 풀리진 않더라고요. 여기에 이렇게 매듭이 생기는 게 나는 조금 애매할 때 있어서 그냥 갈 때도 있는데 한번 이렇게 매듭 작업 해주시고 가셔도 돼요. 그래서 다시 또 얘네 3개를 통과해서 위로 올라가요. 올라간 다음 다시 가운데 부분으로 옮겨서 올라옵니다. 야, 나와. 이게 실이 굵어서 잘 안 나오면 바늘을 빙빙빙빙 돌려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가 제가 아까 조금 길어가지고 위에서 매듭해서 내려갔다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밑에서 묶어서 올라오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4개를 합쳐주신 후 중간에 구슬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구슬을 넣으셔도 되고 구슬을 안 넣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구슬을 뭐를 넣을까 고민 조금 되는데 원석을 넣어볼까요? 이렇게 원석? 너무 뚱뚱한가? 이 구슬 넣을 때도 저는 고민이 왜 이렇게 되나 모르겠어요. 맨날 마음이 바뀌어. 분명히 방송 시작할 때는 이것을 넣어야지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또 마음이, 저는 약간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원석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원석으로 넣을게요. 이렇게 원석으로 넣으셔도 되고, 구슬은 여러분들 뭐 세라믹 구슬도 괜찮고, 예쁜 거 요새 너무 많으니까, 잠깐만요. 다시 또 눈에 들어온 게 있어. 얘를 넣을까? 얘를 넣을게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얘를 묶을 생각이었는데 제가 이걸 넣으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여기 한번 묶어주세요. 움직이지 않도록. 그리고 살짝 1cm 두고 한 번 더 묶고, 1cm 두고 한 번 더 묶고, 이 고리 부분은 따주셔도 예쁘고, 뭐 마크라메 기법으로 쭉 엮어주셔도 예쁘고, 그냥 이렇게 듬성듬성 묶어주셔도 예쁩니다. 그래서 키링 같은 걸 거실 생각이면 여기를 그냥 짧게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그냥 이거 자체로 뭔가 묶을 생각이면 조금 더 길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묶어준 다음에 여기 시작 부분에서 한 번 더 묶어주세요. 같이 고리를 만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고리가 되게 한 번 더 묶어줄까요? 이렇게 해서 구슬 부분에 고리가 움직이지 않게 하고 다시 이 구멍으로 내려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구멍이 너무 작은 구슬을 쓰시면 얘가 통과가 안 되거든요. 좀 빡빡한데 잠깐만, 골무가 필요하다. 나와 그래. 이렇게 다시 들어가서 다시 또 아까 통과하지 않았던 애를 골라가지고, 이게 통과가 됐던 애를 고르면은 다시 안 들어가거든요, 잘. 나와. 이렇게 해서, 왜냐면 요 사이로 그냥 하면 여기 사이에 그냥 실기둥이 생겨버려가지고 안 예쁘거든요. 그렇게 하고 다시 가운데 부분으로 통과. 근데 여기를 제가 영상에서는 다 항상 여기서 묶었는데, 지금도 묶었는데, 묶으면 여기가 통과될 때 너무 통과가 잘 안 돼서, 사실 그래서 여기를 안 묶을 때도 좀 있어요. 감아서 올라가면은 그걸로 나와.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잘 안 나올 때가 있어가지고 이거 이거만 하면 끝나는데 얘 왜 이렇게 안 나오죠? 너무 꽉 묶었어, 꽉 묶었어. 야, 좀 나와라 얘.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요 목 부분을 그냥 감아가지고 올라가셔도 안 풀려요. 여기를 너무 꽉 묶으면 저처럼 이런 사태가 발생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번 묶어가지고 끝내도 되고, 일단은 여기 똥꼬를 마감을 한번 해주고,
그 리따 쌤 같은 경우 제가 수업 들었을 때는 리따 쌤은 요 안에다가 얘를 패치코트다 생각하고 얘를 매듭을 주라고 하더라고요. 매듭을 줘서 어딨냐, 이렇게 테슬이 이렇게 있으면 안에 얘를 그냥 계속 묶어주면서 얘 남은 짜투리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넣는 거예요. 넣어서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그럼 안에 패치코트처럼 얘가 볼륨이 생기거든요. 그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얘를 다 매듭을 주면서 이 짜투리들을 잘라가지고 그냥 사이사이에 넣어서 묶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쓴 관계로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중간에 이렇게 산호 같은 것도 묶어가지고 매달고 이 위에 여기를 얘로 이렇게 묶어준 거예요. 2개씩. 그래서 구슬 위에도 이렇게 해볼까 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 시간이 엄청 많이 갔네요. 그리고 요런 중간에 다른 매듭법들을 섞어준 거고 얘도 이렇게 중간에 이 샘플 리체도 있고 그랑데도 중간중간 묶어서 섞어 묶은 거예요. 그래서 매듭들을 어떻게 섞어 묶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차저차 해서 중간에 조금 헤매기도 했는데 손가락이 너무 아파. 얘 왜 바늘이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얘를 조금 짧게 해서 뿌띠로 만드셔도 되고 뭐 이런 데다가 나중에 전 방송 끝나고 얘를 좀 매달아 볼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산호 같은 거 있으면 같이 뭔가 이 실과 어울릴 만한 비즈들 여러분들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런 거 매다셔도 예쁘고 이런 요 구슬하고 이렇게 이런 새 같은 거 이렇게 중간에 꼭 여기에 비즈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다셔도 예뻐요. 이렇게 얘를 따로 실 하나 묶어가지고 이런 새 같은 것도 옆에 이렇게 매달아 보셔도 예쁠 거예요. 어때요, 선생님들? 디자인 괜찮은가요? 얘한테도 이런 산호도 얘는 안 어울리네요. 그리고 구슬도 약간 좀 더 노멀하게 이렇게 이런 애들 아이보리나 이런 애들로 들어가면 조금 더 심플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슬이랑 비즈 같은 거 비즈들 쭉 껴가지고 매달아도 예쁘고 얘처럼 레이스나 리본을 중간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묶어주셔도 뭐 레이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네, 오늘은 제가 앞에 서론 설명을 너무 길게 하는 바람에 우리 선생님들한테 응원의 부탁을 하느라고 앞에 서론을 엄청 길게 하다 보니 저도 오늘 1시간이 목표였는데 딱 그 서론 설명한 시간만큼 오버가 됐네요. 선생님들 오랜만에 다 이제 약간 초심 찾기 같은 방송이어가지고 저의 처음 디자인 약간 납배를 시작하면 처음에 묶게 되는 기법들만 이용해가지고 납배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선생님들 갖고 계신 실 가지고 한번 매듭 살짝살짝 묶으셔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이벤트 손끝에 옹기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거 선생님들 아시죠? 그거 이번 일요일까지 선생님들 후기 올려주시는 분들께 선생님들이 방송할 때 만든 그 샘플 작품이죠? 샘플이긴 하지만 그런 거 60개 만드셨어요? 나비쌤 손 빠르시구나. 어, 선생님들이 직접 만드신 작품들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한테 응원도 보낼 겸
후기들 간단한 과정이든 그리고 선생님들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들 가셔서 응원 댓글도 조금 남겨 주시고 뭐 아니면 뭐 댓글 안 다셔도 구독하시고 밴드에 인증만 해 주셔도 되니까 이벤트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 네, 오늘 방송 같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새로운 분들 많이 많이 오셔 가지고 제가 더 반갑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중간에 제가 마음이 급해져서 쪼끔 헤맸는데 이해해 주시고 예쁘게 만드셔서 우리 저희 밴드에 한번 올려봐 주세요. 선생님들 얼마나 예쁘게 만드실지 어떤 실 쓰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눈 동그랗게 뜨고 기다릴 거니까 많이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월요일 날 우리 파랑새 쌤께서 방송을 준비하고 계신데 예쁜 소품 만드실 것 같아요. 준비하시는 거 보니까 월요일에도 오전 11시 잊지 마시고 방송 꼭 와주세요. 제이밴드에서 하는 라이브 방송에 많이 많이 성원과 응원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